안녕하십니까, 사교환입니다. 자, 2021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의답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피의답형 주요 출제 경향과 출제 사례를 2020년 사회와 5회 통합된 자료, 그 다음에 배점과 답안 작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대략적으로 12분 정도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서의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참고하실 내용이에요. 작성 사례보다는 참고하실 내용, 주의하실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인 피의답형의 주요 출제 경향과 그다음에 사례, 작성과 배점과의 관계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페, 무료 카페하고 도서는 요 도서가 최근에 나오신데 현재 10판이고요. 10번째고 그 전에 도서를 살펴보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는 것들을 하나씩 더 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사양을 살펴보시면 100%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요구되는 경우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어떠한 오류인가 이런 문제는 출제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적 오류와 생태학적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지 다음의 오류는 무엇인가와처럼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출제 경향 문제를 보시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피답형은 거의 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출 유형을 살펴보시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반복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공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란에 대략적으로 70% 이상의 문장형으로, 다시 한번요, 문장형으로 작성 완료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문제고요. 대략적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배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부분은 각 회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10점부터 20점 사이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점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요. 10점 배점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다른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출제 예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회와 5회는 통합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해당되는 출제 순서와 배점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 오류의 정의를 작성하시오. 사례를 포함하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매개, 선행, 왜곡, 억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설명만 하면 해당하는 사례를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경우에만 사례를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사례를 작성하라고 주어질 경우에만 예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 기준, 개념 타당도에서 설명하시오. 이 공란의 넓이에 따라서 답안지에 작성하는 부분이 결정돼야 됩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저해하는 외생변수 중 세 가지씩, 아마 이게 세 가지씩 작성하시오로 나왔을 겁니다. 세 가지씩 작성하시오. 그러면 내적 타당도 세 가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세 가지를 각각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체 세 가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 2개, 외적 타당도 2개,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위 3가지만 채점 대상이시니까 3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요. 각각 3가지씩인지 아니면 합쳐서 3가지씩인지는 출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각각 세 가지라면 예상 배점이 단위 배점이 높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쳐서 세 가지라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과 공란이 좁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체계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 그 다음에 공란 자체가 넓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추출이 실제 조사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 중에 있겠고요. 비표본 오차의 정의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그 다음에 개별 설문지 개별 작성 시 유의사항 5가지. 이전에 사용했던 질문지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3가지. 그 다음에 교도소 재소자를 모아놓고 질문지 배포하는 배포죠. 뭐 배부나 배포나 집단 조사를 시행했을 때 문제점 3가지. 그 다음에 여성 취업과 관련한 설문 문제, 이심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출제 공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서 답안 배점과의 공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시험지 유형을 살펴보시면 시험지에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위에 뭐 수험번호 작성할 수도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 오류에 대해서 정의를 작성하시오.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2점당 그러니까 1점당 공란 자체가 2개 정도, 2칸에서 3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따라서 4점이면 해당하는 부분을 곱하기 2에서 3. 그래서 최대 12칸, 12칸 정도 될 거고 보통은 8칸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3배수 정도의 배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미 이미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과 같처럼 아예 빈 공란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점당 곱하기 2배수, 최소한 2배수에서 3배수, 그러니까 해당되는 1점당 2줄에서 3줄 정도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 오류의 정의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2점이잖아요. 배점이 2점이고 공란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 최소한 4줄 정도, 4줄 정도를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 배점 4점이라면 곱하기 2배수, 2줄 정도에서 8줄 내외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8줄보다 조금 높으면 될 텐데 해당되는 공란이 주어집니다. 공란에 비해서 한 70% 이상을 채우시면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라면 각각의 답변을 작성을 하시고 배점이 2점이니까 2점이면 어떻게 될까? 1점이 되겠죠. 여기 1점, 여기 1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2줄 정도, 1점 있으니까 곱하기 2줄에서 2.5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탈적으로 한 5줄 내외로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 2줄, 개인주의적 오류 2줄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시 봅니다. 매개 변수 선행, 왜곡, 억제 변수니까 예상 변수가 대략적으로 4점이라면 각 변수 정확하진 않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1점 정도 될 거예요. 각각의 1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2에서 2.5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2줄에서 2.5줄 정도로 작성하시기 때문에 사례를 작성할 공란이 없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변수란 무엇인가부터 작성하면 좋겠지만 배점이 높고 공란이 넓다면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두고 작성을 하시고 매개, 선행, 왜곡, 억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예상 배점, 해당하는 배점이 작다면 그리고 공란도 작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작게 써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고 사례를 작성하시오. 예상 배점 4점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그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2점, 2점이죠. 그러면은 곱하기 2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줄, 4줄 정도는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최소한 4줄, 4줄. 근데 개념을 작성하는 거 3줄, 사례 1줄 정도니까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경우에는 답안 공란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점이 될 수도 있고 6점이 될 수도 있겠죠. 6점이라면 2점, 2점, 2점이 될 것이고 8점이라면 8.9점 되면 3점 내외가 되겠죠. 3점 이하 정도의 배점인데 정확한 부분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 배분은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작성하실 때 답안 작성하실 때도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내용 타당도 3줄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얘가 2점이잖아요. 만약에 2점이라면 곱하기 2배수를 해야 되니까 4줄 내외 4줄에서 5줄 내외씩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공란이 좀 배려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길게 써봤자 여러분 해당 부분에 가점 플러스 점수가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같은 경우는 각각 3점 같아요. 왜냐하면 배점이 3점이었으니까 각각 3가지인 것 같아요. 3가지인데 여기서 외생 변수를 3가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간략한 답변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답란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여유 있게 답안지에서는 3가지씩 서술하시오로 되었지만 만약 3가지만 작성을 하면 여기에서 합쳐서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2개, 뭐 1개, 2개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역사정의, 성숙요인, 주시험 효과 이렇게 작성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의 내적 타당도는 무엇인가,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2가지. 외적 타당도 간략하게 쓰시고 저해 요인 2가지 정도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념 한 줄, 그렇죠? 저해 요인 중에 이렇게 2개, 그래서 3줄에서 4줄 정도, 그래서 3줄에서 4줄 정도씩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해당한 부분에 배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답안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요인, 선순 효과처럼 작성하시면 거의 채점, 가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필답형 시험 학습 방법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종료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